허성무 소장님은 누구 골라오셨어요? 상황? 저는 광주 민심을 골라왔습니다. 광주 민심 잠깐 계시고요. 이준석 위원장은 뭐 골라오셨어요? 저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골랐습니다. 안희정 지사. 안희정 지사 지난주에도 상한가 올라오지 않으셨어요? 예, 이준석 위원장? 사실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안 지사의 상승세를 뭐 또 언급하긴 그렇지만은 방금 전에 아마 제 생각에 허 소장님도 고르신 이유가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 지사가 최소한의 어쨌든 덩어리는 확보했고요, 지금. 예.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덩어리가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냐는 결국에는 과거에 문재인 대표가 한번 지지를 잃었던 지역, 호남 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잠깐 거기서 확인하고 가죠. 허성무 소장님이 광주 민심이라고 상한가 주신 이유가 이걸 같습니까? 비슷하죠. 비슷해요. 예. 계속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열풍 같은 것도 과거에 경선에서 결국 호남 지역에서 상당한 표를 얻으면서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희정 지사도 비슷한 지점에 놓여 있고 저는 참 재미있는 점에 주안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겁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안 지사가 논산 출신이거든요. 그래요. 논산 중에서도 그 국군 훈련소에는 연무읍 출신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가 어떤 지역인지 봤더니 과거에 전라북도에 속했던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예. 행정적으로. 그래서 논산은 참 그 충청도의 정체성과 그 전라북도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뭐 물류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유하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런 것들도 한 가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안희정 지사가 보이고 있는 것이 통합행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한번 이제 또 지난 총선 때 곤욕을 치렀던 것이 결국 일방주의 아니냐라는 비판 광주 쪽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것이 실제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런 인식이 있는 호남 유권자에게 안희정이라는 아직까지 좀 말랑말랑한 어떤 대안이라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결국 안희정 지사의 플랜은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경선에서 말이에요. 호남에서 바람 일으킨 다음에 충청으로 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 그 스케줄이 호남 바람 충청은 뭐 본인이 확실히 할 수 있는 곳이니까 호남 충청 그 바람 가지고 전체 경선판을 흔들어 보겠다 이런 계획인 거예요, 허 수장님? 원래 그렇습니다. 첫 경선지에서의 성적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선지가 자기의 근거지인 충청이니까 그렇죠. 거기는 뭐 당연한데 이 첫 경선지와 두 번째 자기 근거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그 다음 번인 이제 영남 경선에도 그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은 아주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안희정 지사의 그 전략은 뭐 경선 전략은 눈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준석 의원과 약간 다른 면은 뭔가 하면은 지금 이제 짧은 기간에 지지세가 너무 급상승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기는 온다. 조정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약보합으로 당분간 이번 주는 좀 갈 가능성도 있다. 그게 왠가 하면은 지금 문재인 후보가 받는 지지율, 안희정 지사가 받는 지지율, 이재명 지지율을 다 합치면은 그 60%에 달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는 다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그럼 여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는 다 나왔는데 그 나오는 과정에서 자기가 받아갈 표를 이미 다 받아갔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이제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호남의 민심에서 문재인 지지표와 자기 지지표 사이에 얼마나 뺏고 빼앗기느냐. 그렇죠.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민심 변화의 싸움이 남아서 저는 이제 상한가로 광주를 선택하기는 했습니다. 어제 말이에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박상원 변호사가 SNS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다가 논란이 크게 일고 다시 삭제하고 뭐 이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썼어요. 안 지사, 글쎄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받을 때 그때 뭘 했는지 기억할 수 없다. 굉장히 긴 글을 신랄하게 썼습니다. 제가 지금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만 논란이 일고 삭제하고. 허 소장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박상원 변호사가 조금 저는 부적절한 글을 올렸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안희정 지사가 그때 당시 뭘 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때 모든 그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 출신들은 그 상황을 가슴 아파하면서 안타깝게 이제 지켜보거나 함께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는 그 기간 동안에도 모두가 정말 비통하게 했는데 이제 그 당내 경선을 앞두고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는 어쨌든 한 가문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한 가문 출신에서 지금 비교적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서로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렇게 이제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는 오히려 이 굉장히 조심하고 예의 있게 경쟁하는 과정에
오히려 흐트름을 줄 수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도 급하게 내렸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2탄을 쏘겠다라고까지 예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삭제를 해버리고 그렇죠. 뭐 어제 잠깐의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끝나도 같이 가야 될 세력이고 그러네요. 더 이렇게 잘 화합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위원장님,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안희정 지사는 다음에 나와도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차기론도 계속 따라다니고 있고 안 지사는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번에 문재인 대표한테 넘기고 다음을 노려라. 그렇게 해도 크게 지는 거 아니지 않냐? 아쉬울 거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제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그 제2주자를 밀어줄까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가가지고 네. 뭐 MJ를 안 밀어줄 것 같이 정몽준과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러면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다음에는 정몽준 대통령이 되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단일화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한 방에 실망하게 된 게 결국에는 뭐 정동영 그 당시 의원을 밀려 그러고 뭐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2인자라는 것은 배척당한다는 걸 또 한번 증명했던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과거에 생각해보세요. YS랑 JP랑 같이 이제 민주당 만들었는데 다들 생각하기에 YS가 한번 하고 그다음에는 JP 차례가 오겠거니 하고 JP도 처음에 거기 들어간 건데 봤더니만 중간에 전혀 그럴 분위기 아니다 보니까 자민련만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안희정 지사가 가가지고 예를 들어 문재인 대표와 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 차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건 안 지사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요. 그렇게 믿지도 않을 겁니다. 정치 경쟁이 그걸 믿는다는 거는 정치인들이 너무 순진한 건가? 차라리 그런 자세로 가려고 그러면 안 지사가 아주 대의를 내세우면서 그냥 뭐 사실 포기한다는 취지에 가까운 것이지 오히려 아까 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선의 경쟁 구도가 마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뭐 진짜 차기를 노리면 오히려 더 치열하게 지금 싸워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원래 권력은 누가 밀어줘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 쟁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밀어준다 안 밀어준다 약속이라는 거 있을 수도 없고 그걸 믿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왜냐하면 상황은 끝없이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지금 허 소장님 그 말씀하시는데 쟁취라는 표현 쓰실 때 눈썹 두 개가 살짝 올라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정치는 결국 권력은 결국 쟁취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실 밀어줘서 지금 되는 게 아니다. 과거에 이제 이회창 총재 나왔을 때도 그때 이인재 후보가 나올까 말까 하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은 나에게 한 뭐 15% 정도 지지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나가는 게 무조건 옳은 선택입니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슷한 선택을 안희정 지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꾸준히 이제 뉴스닥에서 이재명 시장 정도는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 경선이라는 무리한 어떤 판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가서 뭐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시기상으로는 경선을 하긴 할 것 같은데 경선 끝까지 완주할 겁니다. 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박상은 변호사가 조금 저는 부적절한 글을 올렸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안희정 지사가 그때 당시 뭘 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때 모든 그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 출신들은 그 상황을 가슴 아파하면서 안타깝게 이제 지켜보거나 함께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는 그 기간 동안에도 모두가 정말 비통하게 했는데 이제 그 당내 경선을 앞두고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는 어쨌든 한 가문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한 가문 출신에서 지금 비교적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서로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렇게 이제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는 오히려 이 굉장히 조심하고 예의 있게 경쟁하는 과정에 오히려 흐트름을 줄 수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도 급하게 내렸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2탄을 쏘겠다라고까지 예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삭제를 해버리고 뭐 어제 잠깐의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끝나도 같이 가야 될 세력이고 그러네요. 더 이렇게 잘 화합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위원장님,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안희정 지사는 다음에 나와도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차기론도 계속 따라다니고 있고 안 지사는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번에 문재인 대표한테 넘기고 다음을 노려라. 그렇게 해도 크게 지는 거 아니지 않냐? 아쉬울 거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제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그 제2주자를 밀어줄까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가가지고 뭐 MJ를 안 밀어줄 것 같이 정몽준과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러면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다음에는 정몽준 대통령이 되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단일화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한 방에 실망하게 된 게 결국에는 뭐 정동영 그 당시 의원을 밀려 그러고 뭐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2인자라는 것은 배척당한다는 걸 또 한번 증명했던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과거에 생각해보세요. YS랑 JP랑 같이 이제 민주당 만들었는데 예. 다들 생각하기에 YS가 한번 하고 그다음에는 JP 차례가 오겠거니 하고 JP도 처음에 거기 들어간 건데 봤더니만 중간에 전혀 그럴 분위기 아니다 보니까 자민련만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안희정 지사가 가가지고 예. 예를 들어 문재인 대표와 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 차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안 지사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요. 예, 그렇게 믿지도 않을 겁니다. 정치 경력이 그걸 있으시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는 정치인들이 너무 순진한 건가? 그걸 차라리 믿는 그런 거지. 자세로 가려고 그러면 안 지사가 아주 대의를 내세우면서 그냥 뭐 사실 포기한다는 취지에 가까운 것이지 아하. 오히려 아까 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선의 허성무 소장님은 누구 골라오셨어요? 상황? 저는 광주 민심을 골라왔습니다. 광주 민심 잠깐 계시고요. 이준석 위원장은 뭐 골라오셨어요? 저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골랐습니다. 안희정 지사. 안희정 지사 지난주에도 상한가 올라오지 않으셨어요? 예, 이성 위원장? 사실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안 지사의 상승세를 뭐 또 언급하긴 그렇지만은 방금 전에 아마 제 생각에 허 소장님도 고르신 이유가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 지사가 최소한의 어쨌든 덩어리는 확보했고요 지금. 예, 예.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덩어리가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냐는 결국에는 과거에 문재인 대표가 한번 지지를 잃었던 지역 호남. 호남 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잠깐 거기서 네. 확인하고 가죠. 허성무 소장님이 광주 민심이라고 상한가 주신 이유가 이걸 같습니까? 비슷하죠. 비슷해요. 네. 아, 예, 예. 계속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열풍 같은 것도 과거에 경선에서 결국 호남 지역에서 상당한 표를 얻으면서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희정 지사도 비슷한 지점에 놓여 있고 저는 참 재미있는 점에 주안하는 게 어떤 뭐냐면은 겁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안 지사가 논산 출신이거든요. 그래요. 논산 중에서도 그 국군 훈련소에 있는 연무읍 출신입니다. 예, 예. 근데 여기가 어떤 지역인지 봤더니 과거에 전라북도에 속했던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행정적으로. 그래서 논산은 참 그 충청도의 정체성과 그 전라북도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뭐 물류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유하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그런 것들도 한 가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안희정 지사가 보이고 있는 것이 통합행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한번 이제 또 지난 총선 때 곤욕을 치렀던 것이 결국 일방주의 아니냐라는 비판 광주 쪽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것이 실제든 아니든 관계없이 네, 그런 네. 인식이 있는 호남 유권자에게 안희정이라는 아직까지 좀 말랑말랑한 어떤 대안이라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결국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플랜은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경선에서 말이에요. 호남에서 바람 일으킨 다음에 충청으로 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 그 스케줄이 호남 바람 충청은 뭐 본인이 확실히 할 수 있는 곳이니까 호남 충청 그 바람 가지고 전체 경선판을 흔들어 보겠다 이런 계획인 거예요, 허 수장님? 원래 그렇습니다. 첫 경선지에서의 성적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선지가 자기의 근거진 충청이니까, 그렇죠. 거기는 뭐 당연한데, 이 첫 경선지와 두 번째 자기 근거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네. 그 다음번인 이제 영남 경선에도 그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은 아주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안희정 지사의 그 전략은 뭐 경선 전략은 눈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준석 의원과 약간 다른 면은 뭔가 하면은 지금 이제 이 짧은 기간에 지지세가 너무 급상승했기 때문에 예. 약간의 조정기는 온다. 조정기가 올 것이다. 예. 그래서 약보합으로 아. 당분간 이번 주는 좀 갈 가능성도 있다. 그게 왠가면은 지금 문재인 후보가 받는 지지율, 안희정 지사가 받는 지지율, 이재명 지지율을 다 합치면은 예. 그 60%에 달해요. 어마어마해요, 네, 사실은. 그러면 이제 사실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는 다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그럼 여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는 다 나왔는데 그 나오는 과정에서 자기가 받아갈 표를 이미 다 받아갔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것이 이제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호남의 민심에서 문재인 지지표와 자기 지지표 사이에 얼마나 뺏고 빼앗기느냐. 그렇죠.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민심 변화의 싸움이 남아서 저는 이제 상한가로 광주를 선택하기는 했습니다. 어제 말이에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박상원 변호사가 SNS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다가 논란이 크게 일고 다시 삭제하고 뭐 이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썼어요. 안 지사 글쎄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받을 때 그때 뭘 했는지 기억할 수 없다. 굉장히 긴 글을 신랄하게 썼습니다. 제가 지금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만 논란이 일고 삭제하고 허 소장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